형제들 간에 뭐 누가 이제 어렵다고 하거나 할 때 금전거래가 제일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뭐 또 빌려줄 때는 못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뭐 거절하는 관계나 뭐 이런 부분이 제일 형제 관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고받는 것은 왜 주고받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. 물질은 부모, 형제, 누구 가릴 거 없이 이유가 있어서 주고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은 나한테 온 거는 나 쓰라고 온 거예요. 내가 전부 써야 된단 말이지. 근데 다 쓰지 못해서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또 나중에 풀더라도 다 써야 되는데, 응?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로 40%,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30%,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30% 이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지. 근데 요거를 다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해서 남은 것은 축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응?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남아서 축적한다면 요거는 내가 언젠가 발전해야 될 때 요 돈이 그때 쓰여지게끔 돼 있는 거지 어디 딴 데로 쓰여지도록 돼 있는 게 아니거든. 근데 내가 돈을 아껴놨다. 내가 여기 써야 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지 않고 내가 돈을 모아놨다. 그러면 내 질량이 이 돈 모인 것만큼 향상됐을까? 향상이 안 됐을까? 이쪽은 지금 돈이 쌓이고 있어요. 근데 내 질량 낮아질 것 같습니다. 질량은 크질 않지? 요 차이만큼은 돈을 걷어가야 돼. 왜? 내 질량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어. 내 갖춤의 질량만큼. 근데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. 요걸 가지러 와야 돼. 누가 제일 먼저 올까? 그 원리 속에 상대들이 있는 거야. 응? 제일 먼저 부모 형제가 오고, 그지?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오고, 그 다음에 친한 직장 동료가 오고, 그 다음에 사회에 있는 친구가 오는 거야. 이 순서로 와. 뭐? 네 거 거들어. 근데 네가 나를 갖추지 않고 이것만 쌓아놨는데 이거 안 뺏길 방법이 있느냐? 요만한 질량으로 안 되면 그 다음 더 큰 질량이 와. 그래서 정확하게 네 거 걷어갈 질량이 와서 다 걷어간다니까?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는 원리고,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가지러 왔다면 돈은 내가 있으니까 주면 되잖아. 돈 없는 데다 빌리러 오는 적 없잖아. 신용이라도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빌리러 오잖아. 응? 근데 왜 나한테 왔느냐면 거기다 돈만 덜렁 주워놓으면 끝났어 게임. 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든 뭐 안면이 있어서 이자는 안 받고 그냥 돌려줬든 이런 것들은 끝났지. 내가 있으니까 너 줬어. 그럼 똔똔이란 말이야. 근데 상대는 내 앞으로 올 때는 나한테 도움받으러 온다는 원리가 있어요. 자연의 법칙은 누군가 나한테 올 때는 도움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돈이 있으니 돈을 가지러 왔지. 내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 목마른 놈이 오겠지. 그렇죠?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 필요한 사람이 오겠지. 근데 왜 목이 마른지, 왜 돈이 필요한지, 왜 땅이 필요한지 네가 요것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. 어려운 자가 나한테 온 거란 말이지. 네가 오늘날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이거를 방편으로 쓰라고 그랬지. 이것만 덜렁 주라고 했더냐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이 풀려버렸어. 내가 줘서.
그러면 지 노력 해야 하네. 지 노력 안 하지? 그럼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와야 정상이요? 안 와야 정상?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요.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전부 그런 것들이 나를 다 훌치고 지나간다고. 응?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또 하나는, 그러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? 질문을 아주 어정쩡하게 하니까 내가 세 가지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? 네가 돈이 필요해서 와서 얘기를 하니 충분히 들어줬는데도 뭔가가 잘 판단이 안 서. 아, 나 아직 판단이 안 서네.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2박 3일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2박 3일 있었는데 또 그럼 한 70%는 떨어져 나가. 2박 3일 생각하는 사이에 다른 또 먹잇감을 찾아서 간다니까. 그렇게 해서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또 와서 막 얘기를 해. 그렇게 하고도 판단이 안 선다. 아직도 내가 모르겠네. 한 3, 4일 더 있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이 안 서면 계속 결정해주지 말란 말이지.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 가서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또 다 해결해야 한다니까. 그게 내 공부시키려고 온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내가 질량을 갖췄을 때 얘기고, 질량을 안 갖췄을 때는 아까처럼 내 잘난 체하고 돈을 홀가닥 줘버린다니까. 그렇게 해서 너는 정확하게 네 질량에 만큼 경제가 없어져야 된다니까. 일을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내 질량 갖추는 공부를 해야 돼.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일반 지식의 공부도 하지만 질량의 지식 공부도 해야 돼. 이 질량의 지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진리의 에너지를 먹지 않고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내 갖춤은 갖추지 않고 돈만 쌓아놨다. 그거는 보는 놈이 임자야. 공무원 돈 보는 놈이 임자라고 그러지. 그지? 특히 퇴직하고 나니까 목돈이 들어오지. 그 돈을 감당할 질량을 내가 갖추지 않았으니까 요 돈은 보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. 왜? 사회에 아무리 하찮은 사기꾼한테 다 당하게 돼 있고. 그래서 퇴직 공무원 소개해주면 30%라잖아, 퇴직금에. 그 중에 1순위가 뭐요? 군인이랴. 2순위가 선생, 3순위쯤에 경찰이 들어가. 뭐 헛똑똑이 짓을 얼마나 해. 그래도 소용없어. 그래서 형제간에 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? 요 원리 속에서 자 이렇게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. 분별을 해보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,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까 인연이냐 가족이냐 이 부분을 또 이게 정리가 돼야 형제가 뭔지를 알아. 형제도 어떤 의미냐라는 거지. 인연이라는 거지. 너희들이 인연이었지 가족은 아니라는 거지. 인연 중에서도 어떤 인연이냐라는 것이지.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더 검토하고 어느 부분 더 답답한 거 있으면 찾아와. 우선 임시 방편은 그렇게 하면 될 거야.